안녕하세요. 누수탐지사 이승훈입니다. 오늘은 누수탐지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옥내 누수탐지 현장, 그러니까 가정집 누수탐지 현장에 가셨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현장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요, 바로 이 누수를 원인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누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배관상의 누수. 두 번째, 방수 문제로 인한 누수. 그리고 세 번째, 결로 현상으로 인한 누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수 탐지사는 이 중에서 첫 번째, 배관상의 누수만을 탐지 대상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배관상의 누수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흔히 여러분께서 정보를 찾아보시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배관 내 공기 압력을 걸어서 압력이 떨어지는지 확인한 뒤에 배관상의 누수인지 아닌지 판단합니다. 네, 이것도 맞는 방법입니다만은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고도 그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각 누수별 특징을 알고 있고요. 현장 분석 과정에서 이 특징들과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 누수별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부터 각 누수별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관상의 누수인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배관은 직수배관, 그러니까 가정집 내에서 냉수배관과 온수배관, 그리고 만약에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물탱크로 물을 공급해주는 배관인 수상배관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배관은 난방배관이 있겠네요. 이 난방배관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관상의 누수 특징입니다. 자,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계량기 별침이 일정한 속도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계량기 별침은 여기 보시면 별표 모양이 있죠. 이 별침이 시계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수돗물은 일정한 압력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누수가 발생하여도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일정한 양이 일정한 속도로 빠져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량기 역시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다음 특징으로는 떨어지는 물의 양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요. 자,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나 빌라 등에서 물이 새게 되면은 아래층에 천장에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떨어지는 양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자, 계량기를 우리가 항상 확인하면서 생활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고 나서야 우리 집에 누수가 발생했구나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 수압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집에서 원활한 수돗물 사용을 위해서 모터를 설치한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누수가 있을 경우에 이 모터가 주기적으로 가동하게 되겠습니다. 많은 양의 누수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가동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정도가 배관상의 누수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와 비교되게 방수 문제로 인한 누수의 특징은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떨어지는 물의 양에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간헐적 혹은 주기적으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방수 문제로 인한 누수의 물 공급원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빗물이 원인일 수도 있고 생활하수가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들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양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사진 보시면 위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테두리를 보시면 이렇게 마른 흔적, 물이 마른 흔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마른 흔적이 있다는 것은 물의 양에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역시 보시면 이렇게 마른 흔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물이 공급이 완전히 끊긴 상태죠. 말랐기 때문에 물의 양에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특징은 대표적인 방수 문제의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로현상인데요. 결로현상은 단열의 문제가 존재하고 실내의 온도 차이가 클 때 발생합니다. 벽이나 천정 등이 머금은 습기가 방울방울 모여서 떨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계절은 바로 2월달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실내 온도 차이가 클 때 단열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 후에 날이 좀 따뜻해지고 실내 온도 차이가 좀 크지 않으면 이 문제는 사라지게 되죠. 대표적인 결로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누수별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현장에 가셨을 때 가장 먼저 이 특징들과 비교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물어봤더니 물이 밤에만 떨어져요. 혹은 아침에만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간헐적으로 떨어지는 양의 변화가 있다. 그것은 바로 대표적으로 방수 문제로 인한 누수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수도 계량기가 돌아가고 수도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가 됐습니다. 배관상의 누수죠.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배관상의 누수로 구분이 된다면 바로 우리는 누수 탐지를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누수의 구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